처절하게 불호했던 성장기가 그를 키웠다.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는 1946년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안상수의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눈대중으로 배운 소형 목선을 만들어 팔거나 물고기를 낚아가며 가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일이 없는 날이 많아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 안상수의 어머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상수에게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으로 훗날 안상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6남 1녀 중에 장남으로 집안은 늘 가난에 시달렸고 어린 안상수 또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신문 판매, 떡팔이 등 돈 버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어렸지만 똑똑했던 안상수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어머님의 뜻으로 초등학생 시절 인천으로 올라와 친척집에서 공부를 하였고 형편 때문에 재수를 하여 가까스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돈 버는 일을 해야 했던 안상수는 나아지지 않는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뱃일을 돕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안상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수를 하여 당시 수재들만 모인다는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안상수는 입학 등록금의 벽에 무너질 뻔했지만 이때 안상수의 어머니는 안상수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이웃과 친척들이 한두 푼 모아서 입학 등록금을 마련하게 된다. 안상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당시 인척 친척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2시간 30분 동안 가야만 학교에 갈 수 있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힘들게 서울의 반지하 월세방을 구하고 혼자서도 힘든 상황에 동생들을 하나둘 작은 방에 불러 모아 동생들과 함께 서울살이를 시작한다. 안상수는 그때의 기억을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의 집은 본인이 살던 방에 비하면 궁궐이었다고 말하며 비가 오면 이불이라도 젖지 않기 위해 동생들과 서서 잠을 자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안상수는 동생들이라도 편하게 재우기 위해 숙식을 주는 입주 과외나 친구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마저도 친구 어머니의 눈치나 갑작스런 과외 중단 등으로 평탄하지 못해 현재도 있는 삼청 도서관에서 몰래 새우잠을 자는 생활을 하게 된다. 안상수는 이 시절 20번에서 30번 정도 얹혀 살며 기억하지 못할 잦은 이사를 하였고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집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고교 시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 등이 그의 친구들이며 그들의 기억에 청소년 시절 안상수는 늘 당당하고 밝고 씩씩한 친구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본인이 아닌 다른 문제로 중학교 재수, 고등학교 재수를 하여 동급생의 친구들보다 많은 나이였지만 그는 이런 일에 비관하고 상처받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신 3선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었고 이것이 훗날 안상수의 법대 입학을 막는 큰 화로 작용되기도 한다. 안상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서울대 사범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캠퍼스의 낭만은 뒤로하고 호프집의 알바부터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하는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았다. 안상수의 군대 면제 사유가 생계 곤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안상수 자신이 장남으로 가장의 역할을 늘 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안상수, 벤처기업을 거쳐 꽃을 피우고 대기업에서 기업인으로 만개하다. 경기고 서울대를 나오면 당시에는 출세길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무슨 연유로 안상수는 요즘 개념으로는 벤처기업인 제세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제세산업은 무역업을 하던 회사로 몇 년 후 한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앙팡 테러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제세산업의 성장과 패망을 담은 옛날 한 옛날에라는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회사의 핵심 기획을 담당한 것이 청년 안상수였다. 이런 안상수의 활약을 눈여겨본 회사가 있었다. 당시 증권회사인 일국증권에서 부장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로 스카웃을 하게 된 것이다. 인간 안상수,
이제부터 그의 꽃길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안상수는 입사 몇 년도 안 돼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동양그룹과 M&A 후 동양그룹 기조실과 동양증권, 동양선물 등에서 증권과 선물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다. 특히 경영에서의 눈부신 성과로 그는 동양선물 등의 대표로 재직하게 된다. 그는 시카고 지사에 파견되면서 선진금융과 개발 등에 눈뜨게 되고 훗날 인천시장 재직 시 송도 개발에 그때의 노하우가 유감없이 발휘되게 된다. 한국 정부가 부산에 선물 거래소를 오픈할 시 그에게 조언을 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끝나지 않는 불행. 그는 기업인으로서는 이제 탄탄대로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한참 만개하던 시기에 안상수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간병에 집중하던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치의는 어머니를 저렇게 모시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되겠다 싶어 이화여대 출신의 대학 교수 정경임을 소개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안상수는 어머니를 5년간 병간호했지만 안상수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 한 번 없이 며느리 얼굴도 모른 채 작고하였다. 그리고는 1996년 2월 동양그룹에서의 경영 능력을 알아본 신한국당에서 전문 경영인 영입 공천으로 정계의 등용문을 열어주게 된다. 그렇게 불행이 끝나가는 듯 했으나 1998년 한나라당원으로 인천시장에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같은 해 안상수의 아내 정경임 또한 안상수 어머니와 같은 병으로 쓰러지고 수술을 받게 된다. 비교적 젊은 정경임은 수술 후 6개월 뒤에 회복하게 되지만 주치의로부터 아기를 가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안상수는 자녀보다는 정경임을 택하게 된다. 잘 지내는 듯 했던 정경임은 1999년 8월 다시 쓰러지게 되었고 같은 해 안상수는 계양구 강화군 지역구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약 1년간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안상수의 정계 행보와는 반대로 정경임은 5년간 의식 없이 그 후로는 계속 총 11년간 병상 생활을 하고 안상수의 2010년 6월 시장 낙선과 같은 시기에 작고한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 했던다. 안상수를 모르는 대중들은 그가 인천시장을 통해 엄청난 부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검소하고 청렴한 평소 성향대로 그는 부정없는 시장을 하였고 훗날 반대측의 수많은 은혜와 검찰 수사에도 그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받는다. 그는 무엇보다 소중했고 추억이 많았던 아내 정경임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아내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기부하였고 이화여대는 안상수의 뜻을 살려 정경임 장학금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인천시장 그리고 송도. 아직도 인천에서는 안상수를 두고 인천을 말아먹은 정치인, 송도를 만든 정치인 등 엇갈린 평가가 분분하다. 당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안상수가 추진하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무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다거나 인천시가 곧 파산하게 된다라는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 안상수는 철저히 자본주의 기업 경영 정신에 입각하여 민자 회사를 두고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은행 등과도 통화 수화풀을 맺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02년 부산의 토지 자산액이 109조 원에서 2009년 146조로 늘어난 것에 비해 인천은 2002년 100조도 훨씬 안 되던 금액에서 2009년 209조 원의 자산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부채 수준도 2009년 당시 부산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재정 자립도도 2009년 부산은 58.3%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천광역시는 74.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어디에도 인천이 망한다는 시그널은 없었다. 오히려 인천은 더 빠른 속도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세계는 지금
인천과 송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고 있다. 안상수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송도 개발 계획을 단 몇 년 만에 마치고, 송도는 인천 상륙작전 이후 인천의 2대 기적이라고 꼽힌다. 또한 2006년 유엔에서 ESG 선언을 하고 이제서야 대한민국도 ESG 경영을 화두로 삼는 상황에서 그는 이미 20년 전에 환경 친화와 탈정부를 선언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니 세계 최초의 ESG 도시를 만든 것이다. 당시 안상수의 송도 계획을 듣던 조선일보 박모 회장이 안 시장, 바다 위에 무슨 학교를 짓겠다는 거요? 라고 반문하고, 훗날 학교가 정말 지어진 걸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안 시장의 추진력은 박정희 대통령급입니다 라고 말한 예라도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미단시티를 기획한 것,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인천대교를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주는 일 등, 안상수가 이뤄낸 인천의 역사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다고 하나, 만약 안상수가 3선에 성공하여 인천을 한 번 더 운영했더라면 인천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 거어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성과는 성과로 남아야 한다.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고 복식 회계로만 판단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자본 상황을 정치적 논리에 유리한 부분만 잘라 편집한다면 공격받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안상수는 이러한 부분에 왜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진실은 늘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라고 말한다. 이제라도 안상수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비단 안상수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인천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다시 평가받는 길이기도 하다. 인천과 송도가 이뤄낸 성과는 앞으로 세계의 도시 개발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자 환경과 에너지 절약, 사회와 정부가 어떤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이자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기 때문이다.